레버리지,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릅무어 지음, 김유미 옮김. 롭무어는 당신에겐 레버리지가 있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고용자 아니면 고용인,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이다.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긴다.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한다.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과 돈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은 그것들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사회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이 책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변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용기를 가진 사람들, 삶에 천천히 시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고 믿기에 종종 오해를 받으면서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 훌륭한 연구원이자 친구인 스니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더불어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조력자인 마크 호머, 나에게 자유를 선물해주는 사랑하는 아내 제마, 매일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팀원들, 많은 조언과 제안을 아끼지 않았던 프로그레시브 커뮤니티의 영광을 전한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 당신은 열정적이고 집중력 있고 직관적이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를 당신의 여행의 동반자로 초청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제 곧 우리의 여행이 시작될 것이다. 2017년 4월 롭무어 제1장 레버리지, 부의 지렛대를 만드는 일. 성공의 기본 법칙은 깨졌다.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은 실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법은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다. 가정적이고 순종적이고 조용한 정규직 회사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냥 지나치게 될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1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 그가 근무 시간에 이베이나 페이스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법의 회사는 조사관을 고용하여 법의 불규칙한 근무 태도와 온라인 사용 기록을 조사했고 그 결과 그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아웃소싱 업체에 1년 동안 3,500만 불을 지불했고 결과적으로 1억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회사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맺고 아웃소싱 업체에 업무를 의뢰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처리한 업무의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탁월했으나 그는 결국 해고되었다.
만일 5년 전에 내 회사에 법 같은 직원이 있었다면 나 역시 그를 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를 승진시키고 그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처리한 방법을 배워서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것이다. 법의 사례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관습적인 고용 형태와 업무 방식이 줄어들고 혁신적인 대안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다. 20년 전에 나는 중등 교육 자격 검정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전 과목 A 학점을 받으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시절의 30만 원은 15살 소년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던진 미끼에 혹해서 밤낮 없이 공부에 몰두했다. 원래 같으면 10대 소년답게 밤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고 여자아이들 꽁무니를 쫓아다녔을 여름방학을 기꺼이 희생했다. 30만 원이 정말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책 속에 파묻혀 있는 동안 내 단짝 중 한 명인 마크는 매일 밤마다 신나게 놀았다. 마크는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나는 그런 마크를 질투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며 유혹을 이겨냈다. 30만 원에 집중해, 롭. 마크는 모든 수업을 나와 함께 들었다. 그런데 그는 시험을 코앞에 두고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듯 보였다. 공부를 하지 않은 게 분명한데도 당연히 시험을 통과할 것처럼 자신만만했다. 30만 원을 위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나는 마크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었다. 마크가 시험에 떨어져서 내 희생이 타당했다는 걸 증명해 주기를 기대했다. 드디어 성적표가 나오는 날, 마크와 나는 함께 성적표의 절취선을 찢었다. 나는 성적을 읽어 내려갔다. A. 드디어 해냈다. 자랑스러워하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고 이제 마크의 차례. 마크가 성적표를 펼쳐 성적을 읽었다. B. 어떻게? 이럴 수가. 마크, 넌 공부를 전혀 안 했잖아. 아니야, 넌 공부를 했다는 게 분명해.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알고 보니 마크는 내 답안지의 대부분을 뺏겼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그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너는 좋은 성적과 30만 원을 얻었잖아. 나는 좋은 성적과 5명의 여자친구를 얻었고 내 인생 최고의 한 해를 보냈어. 나는 이 일로 인해 심각한 좌절감에 빠졌다. 시스템과 실제 세계의 괴리에 대해 고민했다. 마크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됐다면 그는 아마도 정학이나 퇴학을 당했을 것이고 성적도 취소되었을 것이다. 법처럼 부정행위자라는 낙인이 찍혀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교육 시스템의 원칙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의무를 지키며 학창시절을 통과한다. 그러나 나는 12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의 진정한 교훈을 깨달았다. 법과 마크의 이야기는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레버리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아직도 휠체어 탄 백만장자가 부러운가? 당신이 만약 16년 동안 공부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직업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바닥인 저임금의 일자리를 구한 다음 40년 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일하는 삶을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고 추가 근무를 하고 돈을 저축하면서
행복과 자유를 모두 나중으로 미루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할 일은 너무 많고 여유 시간은 너무 적다고 불평하면서 강제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시간을 가장 크고 지속적인 부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지만 성취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시간 낭비를 근절하는 시스템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위임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정신없이 바쁜 순간에도 당신의 머릿속에 목표와 비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상기시킴으로써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행복과 성취를 절대 나중으로 연기하지 않고 지금을 즐기도록 돕는다.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희생의 규칙을 깨뜨리고 관습과 일을 수행하는 방식의 의문을 제기하고 중복과 시간 낭비를 배제하며 높은 수준의 성공과 성취로 향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름길이다. 레버리지는 30-40년 후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한 번의 긴 은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짧은 은퇴 생활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레버리지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 공허감과 불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공과 발전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탐구하는 심리학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를 자연스럽게 조율하고 당신의 깊은 내면이 원하는 변화를 창출할 명료함을 제공할 것이다. 당신이 매 순간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과 통제력, 유연성을 갖추고 직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기본 법칙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희생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깨어있고 더 열심히 움직인다면 당신은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행복한 삶과 시간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성공의 법칙이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만 제도권은 당신이 그 방법을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법은 그 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당신이 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제도권, 공공기관, 일반 기업은 당신을 해고하거나 처벌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나태하고 속임수를 쓰는 직원이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의 힘에 굴복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고 무지한 상태로 침묵하라는 기만과 세뇌에 속지 마라. 당신은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을 추구하는 새롭고 현대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당신이 없어도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시간을 정복할 수 있다. 이제 관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라. 주변의 존재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압력을 거부하고 그들의 긴급한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긴급한 일을 수행하라. 당신은 시간을 희생하거나 수십 년간 행복을 뒤로 미루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비즈니스와 일, 가정과 자녀, 열정을 통제하고 평등하고 효과적인 변화와 사회적 환원을 창출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일을 하고 열정과 직업, 일과 휴가를 통합할 수 있다. 우리는 변화와 적자 생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산업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제조업이나 육체 노동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낮은 급여를 받는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했다. 과학의 기술은 발전이 빠르다. 엄청나게 빠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글로벌 상호 연결성과 원격 생산성이 기업가들을 지배하고 있다. 당신은 손바닥 안의 작은 기기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세계의 모든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다. 어디에서나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고 무료로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전자상거래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아이디어만으로도 크라우딩 펀딩 사이트에서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다. 당신은 SNS를 통해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으로 고객을 찾을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직원과 상품과 비용과 서버가 없어도 상점을 개발할 수 있다. 소셜 플랫폼과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하면 무료로 전 세계의 고객들과 맞닿을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버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실체가 없는 소셜 플랫폼 업체들이 수십억 원에 상장되는 시대이다. 트위터는 수익 모델 없이도 142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페이스북은 플랫폼의 광고를 게시하기도 전인 2012년에 이미 시가총액이 1,040억 달러에 달했다. 10대 청년들이 기숙사에서 설립한 이 회사는 미래의 판매를 수천억 달러에 팔았다. 이 외에도 프로그래머들과 해커들이 새로운 재벌로 등장했다. 누구든지 특별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끌어들일 수 있다. 사회는 이제 공유 도메인 안에 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과학기술은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실제로 과학은 우리의 생각을 읽고 우리가 원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간격은 점점 커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 시대를 수용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레버리지는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현대 과학기술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는 방법이고 삶과 비즈니스를 위해 타인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고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방법이다. 최소 노력의 법칙. 성공 전략의 본질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아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다. 레버리지는 과학에 기반을 둔 사고법이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시간을 얻는 것,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자본주의 속 숨겨진 공식이다. 한마디로 하면 최소 노력의 법칙이다.
누군가에게는 믿기 어려운 개념일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남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말이다. 당신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권리이다. 삶은 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레버리지를 경험한다. 당신은 포식자 아니면 먹잇감이다. 고용자 아니면 노동자,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이다.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긴다. 한쪽은 레버리지 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한다. 당신은 레버리지를 사용해 다른 사람들의 돈과 시간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레버리지 당하며 포기한 시간을 대신해 시간당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타인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면,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레버리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다. 당신은 먹이사슬 밑바닥에서 가장 적은 돈을 벌며 가장 많은 일을 한다. 자유와 통제력을 가장 적게 누린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과 일과 돈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백만장자, 억만장자 기업가들은 그것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회는 우리에게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해야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레버리지를 구축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시간과 돈은 반비례한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시간과 돈은 반비례한다. 통계청의 임금 통계를 살펴보자. 영국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종은 중개업으로 1년에 약 1억 9천만 원을 번다. 중개인들은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간접 비용이 적게 들고 리스크가 높으며 노동 대비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도 타격을 입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고객이다. 중개인은 두 번째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종보다 24%나 더 많은 돈을 번다. 중개인 다음으로 소득이 많은 직종은 평균 1억 5천만 원을 버는 CEO와 고위 임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 비전을 요구받고 회의와 출장이 잦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세다. 소득 순위 끝자락에 있는 직종은 경호원, 보육사, 교통, 정리원이다. 이런 직업은 아이들이나 취약한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봐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받는다. 겨울에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고 크리스마스에도 일해야 하며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제로 레버리지 직종으로 시간을 돈으로 바꿔야 하는 거된 육체노동이다. 이 세 직종의 평균 임금은 최상위 소득 계층보다 무려 22배가량 낮다. 소득뿐 아니라 노동을 위임할 수 있는 능력도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부유층의 44%는 빈곤층보다
주당 11시간 적게 일한다고 한다. 전일제로 일하는 부유층의 86%는 주당 20시간을 일하고 빈곤층의 57%는 주당 50시간을 일하며 부유층의 65%는 3개에서 5개의 생산수단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은행은 대출자가 필요하고 대출자는 대출기관이 필요하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 필요한 존재이다. 청소부는 감독이 필요하고 감독은 청소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나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책은 그저 흥미삼아 읽고 다시 행복하게 일하는 삶으로 복귀하면 된다.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만일 당신이 레버리지를 지배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 자원, 지식, 인맥을 이용해 돈을 벌고 당신의 시간을 보존하여 계획과 목표, 꿈을 넘어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백만장자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일이다.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25명 중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들은 모두 회사를 설립했거나 물려받았다. 한 명도 빠짐없이 고용주, 자영업자, 투자자이다. 이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안다. 현대사회에서 레버리지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선사시대 때는 메모들을 이용해서 얼음을 날랐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엔 바퀴가 있었다. 나아가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우주왕복선이 등장했다. 이제는 빛의 속도로 정보와 돈을 전송하고 구글과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레버리지하는 시대이다. 부동산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부동산 사업자는 임대주 유형과 기업가 투자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임대주는 직접 일을 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노동자에 가깝다. 그들은 부동산을 구매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자영업자에 불과하며 높은 보수를 받는 직장인보다 대단히 큰 소득을 얻지는 못한다. 그들은 종종 보수공사, 페인트칠, 인테리어, 집세 수취, 기타 관리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 반면 기업가 투자자는 모든 규제와 관리를 아웃소싱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얻는다. 더 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더 높은 층위의 전략과 비전을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간다. 이러한 예는 다른 산업이나 일반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많은 자영업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일에만 몰두한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일을 함으로써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허울만 자영업자이고 실상은 스스로에게 고용된 노동자이자 자신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제 레버리지는 그 어느 때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리가 되었다. 발전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은 두려움, 지식의 부족, 신념의 부족, 사회의 통제, 정보의 비대칭이었으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 세대로부터 열심히 일하고 머리를 숙이고 희생하고 모험을 하지 말라는 가치관을 물려받은 사람들에게 레버리지는 수용하기 어려운 변화일지도 모른다. 물론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혹시 당신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기만. 삶의 목적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성공에 대한 일반적인 신화 중에 가장 큰 망상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하면 최고가 될 것이다. 희생을 감수하고 끝까지 노력하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고통스러워도 계속 가라. 약해지면 안 된다. 씩씩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라 등이 있다. 이 말들은 스포츠 선수에게나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직업을 선택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훨씬 더 많다. 당신은 올바르게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대부분 사람이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마치 사회가 억지로 좁은 공간에 가둬놓은 좀비들처럼 만일 당신이 3에서 5년마다 승진을 하고 인플레이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되는 급여를 받기 위해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는 만족을 미루고 있다면 연봉이 3천만 원 인상되는데 30년이 걸린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 발전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 기술에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정부 시스템에 당신의 미래를 의존한다면 이 또한 삶을 기만하는 것이다. 시간과 돈이 비례한다는 보편적인 착각은 수학 체감의 법칙.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다.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한다. 초과 근무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착각이다. 시간은 되찾을 수 없다. 그러나 높아지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더욱 압박한다. 하지만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시간을 투자하는 동안 인플레이션은 슬그머니 뒤를 따라온다. 관습적인 사고는 관습적인 결과를 낳는다. 열심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하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노동자는 소득을 창출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생산수단의 소유주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정부를 위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대출금과 노후 보장의 망상, 안전한 은퇴라는 덫에 갇혀 있다. 예고 없이 정부가 당신의 연금을 써버리거나 법률 개정으로 회사가 당신을 해고하거나 상사가 당신의 일자리를 날려버리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따르면 일주일에 55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35에서 40시간 일하는 사람들보다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3%나 증가한다고 한다. 41시간에서 48시간 일하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10%더 증가하고 49시간에서 54시간 일하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7% 증가한다.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도 13% 증가한다. 다 늙어서 은퇴하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어쩌면 그 나이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다. 무조건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고용주, 사회, 외부적인 기대가 만들어낸 노동시간이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당신 자신만의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삶이다. 현재의 직업이 당신의 선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삶의 리스크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아마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경력을 발전시킬 잠재적인 고객이 많은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자유와 창의성으로 가득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일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이 싫어하는 일에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남는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열정과 직업을 통합할 수 있고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고 나머지는 레버리지 방식으로 아웃소싱 할 수 있다. 열정과 직업의 통합을 이루는 방법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우상을 모방하라. 당신의 우상은 당신이 꿈꾸는 삶을 창조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가치가 낮은 모든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삶을 창조하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은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이 현재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했던 일들을 모방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매우 단순해서 다들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것을 그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한 일을 시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간을 갖고 있다. 성공한 이들은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높은 방식으로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시스템과 전략을 찾아냈을 뿐이다. 누구나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돈은 극단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최근 국제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전 세계 인구의 1%가 차지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상위 1%가 소유한 부의 점유율은 2009년 44%에서 2014년 48%로 증가했다. 현재 하위 80%는 전 세계 부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5명이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인구가 소유한 부의 절반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당연히 부자들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레버리지 전략을 배울 것인가? 1%의 전략인가? 아니면 99%의 전략인가? 레버리지 철학을 당신의 철학으로 만들어라.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고 실행하라. 당신의 삶에 타인의 계획을 끼워 넣지 마라. 좀비 무리를 따라가지 마라.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가치가 낮은 모든 일을 아웃소싱하고 당신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레버리지 철학을 가지고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의도대로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가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했다가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없는 은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소진하게 될 것이다. 더 전략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일하고 당신의 비전에 집중할 시간을 최대화하고 단순 작업과 시간 낭비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그로부터 레버리지는 시작된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망상. 일반적인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평범한 것에 만족해야 한다. 일반적인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평범한 것에 만족해야 한다. 일반적인 것.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기만적인 개념은 일과 삶의 균형이다. 행복과 자유로운 시간을 삶의 마지막으로 미루고 인생의 3분의 1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이 연기한 삶은 끝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잠자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 놀고 탐험하고 창조하고 나누고 배우고 사랑하는 시간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 그것은 균형이 아니라 스스로 부여한 노예의 삶이다. 당신은 자녀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스스로 그런 삶을 받아들이는가? 주말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오랜 시간 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이 될 수 있는가? 평일 근무와 주말 휴가는 사회가 규정한 것이다. 오전 8시에 근무를 시작하고 오후 6시에 끝내는 것은 기업이 규정한 것이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규정한 것이다. 한 달 동안 일하고 한 달 후에 급여를 받고 모든 세금과 보험료를 선불로 빼앗기는 것은 정부가 규정한 것이다. 당신은 사회와 타인이 규정한 시스템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시계추는 중간에 머물지 않는다. 괴종 시계에 달린 추는 양쪽으로 움직인다. 중앙에 멈추지 않는다.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움직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한다. 이것이 일과 삶의 균형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당신은 시계추가 중앙에 머물기를 기대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억지로 시계를 한쪽 끝에 머물게 하면 당신은 가정 또는 직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이것이 시간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균형은 없다. 집중 또는 망각, 성장 또는 쇠퇴, 정복 또는 실패처럼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을 극복할 수 없다. 그들은 더 나은 방식을 알고 있다. 성공을 이룬 사람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큰 비전이 그들을 이끌기 때문이다. 성공했다고 해서 항상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그 일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준다고 해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시계추의 움직임과 함께 흘러갈 뿐이다. 일과 삶의 시계추를 통제하기 원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라. 초점을 명확히 하라. 당신이 해야만 하는 당신에게 자존감과 목적 의식을 부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당신을 차별하는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라. 그 외의 일은 적당히 하라.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버릴 것은 버려라. 당신의 비전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모든 것들은 제외하라. 당신이 하는 일이 돈을 벌고 변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체감할 때, 열정이 곧 직업일 때, 도전과 만족을 동시에 느낄 때 그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게 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뿐이다. 목표를 세워라. 한 번에 한 입씩 먹어라. 마감 기한에 압도되지 말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라.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파악하라. 약간 땀이 나기 시작할 때 포기하는 것은 나약함이다. 비전의 부족, 장기적인 목적 의식의 부재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 일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포기가 나약함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거나 보상이 형편없는 일이라면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고 강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다. 포기할 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할지, 어떤 일을 배제할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는 건축학 학사 과정을 공부한 지 2주 만에 나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154주 동안 그 공부를 계속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내가 출석하지 않은 것을 보고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들은 나를 알지도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 잃어버린 3년뿐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미래의 시간까지 잃어버렸다. 당신이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하는 일은 빨리 포기하라. 그래도 안 죽는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목표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지 아니면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목표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한다. 싫다고 말하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되지 마라. 외부 집단의 압박은 당신을 피로하고 불편하게 만든다. 당신의 비전과 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낮은 가치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그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라. 사소한 일을 포기하고 당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시간과 열정을 의미 있고 사랑하는 일에 쏟으면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일과 삶의 경계선. 앞서 말했듯 레버리지는 열정과 직업, 일과 휴가를 최대한 통합하려는 시도이다. 직장에 있을 때 집에 가기를 원하고 집에 있을 때 직장에 가는 게 두렵다면 앞으로 더 혼란스럽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방금 일을 시작했든 은퇴 시기에 다다랐든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인가 하고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물어봐야 한다. 만약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가치 있는 여정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할 것이고 심지어 즐길 것이다. 저명한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버만 박사는 행복을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전진이라고 말했다. 그 전진은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전이 명확하다면 목표를 향해 항상 전진할 수 있다. 불행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신의 직업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한다. 직업은 만족의 근원인 동시에 불행의 근원이다. 당신의 직업이 미래의 비전을 기준으로 할 때 우선순위가 높은 직업인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 줄 테니 확인해 보라.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당신은 그 일을 계속하면서 변화를 창출해야 한다. 만약 반대의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직업을 바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당신은 이미 몇 년 전에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종료일을 정한 다음 해야 할 일을 설계하라. 단기적인 수입 감소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핑계를 대거나 일시적으로 곤경을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스스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차근히 준비하라. 인생은 한 번뿐이다.
회사도 집도 편안하지 않다. 가정과 일을 분리하는 것은 당신의 상태를 양극화시킨다. 회사에 있을 때에는 집에 가고 싶고 집에 있을 때는 일 걱정을 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 자신의 삶을 후회할 것이다. 노인이 된 당신을 상상해보라. 어떨 것 같은가? 주변에 적절한 사람을 두고 있다. 주변에 적절한 코치와 멘토를 두는 것은 레버리지의 필수 요소이다. 당신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내부에 존경하고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이 발전하도록 돕는 훌륭한 상사가 있어야 한다.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업무를 레버리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가진 팀에서 일해야 한다. 그들 모두를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기술은 존중해야 하고 당신의 발전을 위해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6개월 간격으로 현재의 위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라. 매년 6월과 12월 당신 혼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현재의 직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비전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라. 6개월마다 점검하면 최악의 경우를 면할 수 있다. 코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수년 후에 점검했다가는 너무 멀리 벗어나서 되돌아올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의 다이어리에 나 자신과의 미팅이라고 기입하라. 위 사항들을 활용하여 항상 자신을 점검하라. 당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열정과 당신의 직업을 통합하고 주변에 적절한 사람들을 두고 정기적으로 현재의 위치를 평가하라. 평가를 통해 당신의 핵심 결과 영역이 높은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 자신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는 것은 쉽다. 원하는 방향으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하라. 땀이 모든 걸 이뤄주지는 않는다. 사업가를 예로 들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 경우 비용 낭비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 낭비는 막을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많은 일을 직접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자원과 아이디어를 통제하는 법을 숙련해야 한다. 레버리지는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닌 시간과 자유를 지키며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다. 사회적 지위는 레버리지를 얼만큼 구축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레버리지가 없으면 사업가도 직장인과 똑같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한다. 내가 처음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 역시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려고 했다.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손님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하루는 24시간 뿐이라서 혼자의 힘으로는 사업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시킬 수 없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할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곤함에 시달리다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를 반복했다. 잘못된 방식으로 일했음에도 너무 바빠서 개선할 겨를이 없었다. 그저 그 길을 계속 걸었다. 사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나는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좋아하는 일은커녕 경제적 독립과 자유의 꿈으로부터 더 멀어졌다. 그저 정신없이 바쁜 전일제 임대주의자 작은 비즈니스의 노예였을 뿐이었다. 그때 나는 사업이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혼자 일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서 경험이 많은 기업가들을 만날 네트워크도 없었다.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이 오히려 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켰고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켰다. 기회비용을 보지 못했고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큰 돈을 벌 기회를 날려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불황이 닥쳤고 결국 실패를 맛봤다. 지금 되돌아보면 힘들고 따분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낮은 보수로 다른 사람에게 레버리지를 했다면 더 빨리 더 현명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과거의 나를 만났다면 직접 부동산 주인을 찾고 거래하고 물건을 확인하고 임차인을 찾고 페인트 칠과 인테리어 공사까지 도맡아서 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행정 업무부터 네트워킹 이벤트까지 모든 일을 직접 했다. 땀은 후회를 이긴다 따위의 말로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나는 더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는 다른 임대주처럼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 대신 부동산을 둘러보고 협상하고 매매하고 임대하고 수리하고 운영하고 유지하게 하면서도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나와 10년간 동업한 마크가 이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그에게 모든 일을 위임한 뒤 그것이 나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나는 다른 방향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성장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것이 진정한 윈윈이다. 당신도 이런 윈윈 방식을 차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와 돈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고 있지 않는 일의 양과 같다. 만일 당신이 부자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들처럼 돈을 벌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일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캐캐묵은 관습을 맹신하면서 자신이 어리석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 생각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 밖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것은 조종하는 사람도 목적지도 없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배와 같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개인적인 생활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이다. 당신이 마당 잔디를 깎거나 집을 청소하거나 옷을 직접 다린다면 그만큼 돈을 벌 시간을 잃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타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한다면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된다. 언젠가 백만장자는 자기 앞마당에 잔디를 깎는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 잔디를 깎는 데 드는 돈은 아낄 수 있지만 더 큰 돈을 벌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많은 사람이 이런 오류를 저지르는 이유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과 기회비용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것을 부유한 기업가들에게나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보통 사람은 갖가지 생활비에 시달리고 대출금을 갚고 아이를 키우느라 시간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 레버리지를 적용하지 않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레버리지에 휘둘려 결국 더 가난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삶은 레버리지 하거나 레버리지 당하는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 책 후반부에 나올 레버리지 라이프를 위해 구체적인 삶을 기술을 참고하기 바란다.